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혈액순환제 먹는다고 혈액이 순환하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환자분은요, 젊은 분이셨어요.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원래 저한테 이제 고혈압하고, 콜레스테롤, 이런 거 관리하러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약을 그냥 드리려고 보니까 이분이 좀 할 얘기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요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을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을 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참 되게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혈액이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는 뭔가 이 혈관이랑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뭔가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이 혈관에 뭔가 이렇게 때가 껴가지고 때가 끼니까 뭔가 이렇게 잘 안 돌겠죠? 이 혈관 벽에 뭔가 때가 끼거나 아니면은 이 혈관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혈액 자체가 좀 끈끈해져가지고 뭔가 이게 좀 찐득찐득한 거죠. 그렇게 돼서 생각하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는. 근데 이게 다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은요. 일단은 혈관이 이제 좁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혈관의 혈관이 좁아지면 결국은 혈관의 어떤 저항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저항이 상승하면 결국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고혈압입니다, 결국은. 고혈압 얘기를 하는 거고, 혈관 벽에 때가 낀다는 거는 이건 동맥경화 얘기죠, 동맥경화. 그리고 혈액이 끈끈해진다. 이거는 사실 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생각해보면 혈소판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좀 뭐 그렇거나 아니면은 그 혈액이 응고되는 혈액 중에서 이제 응고인자라는 게 있는데 응고되는 게 좀 성향이 강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각각은 그 각각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이 있어요. 뭐 고혈압은 어때요? 혈압약을 드시는 거죠. 혈압 치료를 하는 거고 동맥경화는 뭐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죠.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콜레스테롤 치료를 하는 거고 혈소판이나 혈액 응고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필요하면 뭐 다른 이제 안티스롬보틱스를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혈관이 뭐 좁아진다라든지 혈관벽에 때가 낀다든지 혈액이 끈끈해 이런 거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전부 이건 전부 느끼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진단은 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단이 내려질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러니까 말초의 혈관이 좁아지면 말초 혈관이 문제고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 혈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혈액순환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좀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도대체 어떤 증상이 있길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보통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손발이 저린다. 또는 뭐 시린다. 또는 뭐 만성 피로가 있다. 아니면 무기력하다.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각각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이게 다 어떻게 해서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저린 건 저린 게 문제고 피로한 건 피로한 걸로 해결을 하고 기억력 감퇴는 더더욱 기억력 감퇴에 대해서 접근을 해나가야지. 이게 어떻게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따로 접근해야 되는 증상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서 이게 모든 그 증상을 물어보는 문제의 기본이에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걸 찾아서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물어보잖아요. 환자분들께 이제 여쭤보면 좀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좀 되게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시고 이런 식이에요.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걸 처방을 받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럴 때 이제 처방하는 게 뭐냐? 이럴 때 이제 처방하는 게 바로 혈액순환 개선제를 이제 처방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뭐냐?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추출물. 이게 이제 학술 용어로는 징코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걸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은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좀 뭔가 저도 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지만 좀 작정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려요. 이 은행잎 추출물 여러분들 드신다고 혈액이 막 이렇게 순환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시간 좀 있을 때는.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은행잎 추출물 드시면 이게 성분이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플라보노이드가 있고요. 플라보노이드가 있고 테르페노이드가 있어요. 테르페노이드가 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뭐냐면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물질. 좋은 거죠, 몸에 좋은 건데 이게 혈액순환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테르페노이드는 어떤 물질이냐면 이건 혈관벽을 조금 이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대요.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고 또 혈소판이 너무 끈끈한데 이 혈소판이 끈끈한 거 이거 갖다가 조금 낮춰주는 뭐 그런 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는 게 맞겠죠? 이런 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버릴게요. 항산화. 근데 항산화는 사실 여러분들 뭐 이것도 사실 마케팅에 엄청난 그 수혜를 입은 단어예요. 항산화라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그러니까 이게 항산화 물질인 건 맞지만 이걸 먹어서 여러분들이 뭐 항산화가 돼가지고 되게 좋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일단 이건 제끼고 자 남는 게 이거죠. 이건데 자 이걸로 만약에 먹는다라고 치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뭘 먹는 게 낫냐면 자 혈관벽 이완시키는 게 뭐예요? 이게 혈압약이죠. 결국은. 혈압약, 제일 많이 쓰는 암로디핀 이런 거 다 이게 얼마나 혈관을 잘 이완시키는데요. 그 혈소판 이거는 뭐예요? 끈끈한 거 저해하는 거? 아스피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뭐 먹는다라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 또 혈압도 있으니까 혈압약 잘 드시고 차라리 아스피린 드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 이 테르페노이드 이거는 사실 이런 목적으로 약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아무도 이걸 약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딱 혈관 벽을 이완시키려고 하면 그 어느 혈관이냐에 따라서 다 그 약이 정해져 있고요. 뭐 협심증 약도 다 좀 그런 계열이죠. 혈소판 이거는 사실은 또 아스피린, 뭐 플라빅스 얼마나 많아요. 약들이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이런 좀 애매한 그런 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마케팅이 만들어낸 어떤 신조어다. 원래 이제 실체는 없는데 이 마케팅이 만들어낸 어떤 신조어다. 근데 흥행에 되게 성공했죠. 그게 흥행에 성공한 어떤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정말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 뭐 혈압약도 혈액순환 개선제고 뭐 동맥경화약도 혈액순환 개선제고 아스피린은 뭐 혈액순환 개선제라고도 하고 협심증 약도 혈액순환 개선제고 전부 다 혈액순환 개선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혈액순환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엄청 마케팅하기가 좋은 건 맞아요. 이 말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먹으면 몸이 엄청 좋아질 것 같잖아요. 뭔가 이 혈액순환을 되면서. 근데 그 성분을 보면은 은행잎 추출물이다. 아니면 뭐 또 이런 오메가3를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요. 감마 리노룰렌산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먹는다고 여러분들의 막 혈액이 엄청 잘 순환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건 좀 알고 그냥 몸에는 좋겠죠. 몸에는 좋겠지만 이걸 먹는다고 막 순환이 잘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예.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 순환을 꼭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있으면 이거 병 치료하는 게 여러분들이 혈액 순환 잘 시키는 길이고요. 두 번째, 운동하면 되잖아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 식사,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이거예요. 끝입니다, 이거. 이걸로 끝이지, 자꾸 돈 써가면서 이상한 거 이렇게 사드시는 거, 저는 정말 절대 반대하고요. 그런 거 드신다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먹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렇게 혈액순환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는다고 혈액이 순환하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